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연구방법론, 설문지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고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논문을 쓰려면 연구 대상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설문지를 돌리지. 어떤 현상을 조작적 정의로 변환하고 그걸 숫자로 치환해서 그 숫자를 통해 가설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 대상자 수가 너무 적으면 연구가 불가능할까요? 가령 어떤 특정한 사건의 생존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증언, 이것도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양적 연구가 숫자에 주목한다면 질적 연구가 주목하는 거는 언어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연구 참여자가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의 논문인데 질적 연구 방법론 꽤나 쓰임새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질적 연구 방법론도 종류가 많아요. 사례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근거 이론 연구.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개념도 연구도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도합한 절충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겠죠?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고 질적 연구 논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쓰다 보면 양적 논문 쓸걸 이러면서 땅을 치시게 될 각각의 연구 방법론 모두 장점 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질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보죠. 임신한 여성의 운동 시간과 우울감, 이 관계를 알고 싶어요. 이건 개개인의 경험보다는 최대한 많은 연구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인 결과를 찾아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우울감과 회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보죠. 어떤 것 때문에 우울했다. 어떤 걸로 회복했다. 이게 분명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리고 우울을 회복했다는 결과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울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연구 방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래요. 첫째, 문헌조사. 어떤 연구 방법이든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 논문, 어떤 자료든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해야 내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둘째, 질문 선정. 참가자가 같아도 연구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선정해야겠죠.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논문의 질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셋째,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구 자료로 써야 되니까 녹취는 필수겠죠. 넷째, 여기도 연구 방법론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큰 틀은 녹취한 인터뷰를 듣고 모두 추거록으로 만든다. 그 추거록에서 의미 있는 언어를 찾아낸다. 그 언어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론 특색에 맞게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도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싶죠. 물론 숫자처럼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더 쉬워요. 내가 애매한 걸 명료하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 도전해보실만 합니다. 아직도 메타 분석 연구 방법론, 개념도 연구 방법론 등등 남아있는 게 많지만 조회수도 안 나오는 시리즈를 책임감으로 연재하고 있는 만큼 연구 방법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편에서 연구 방법론 마지막을 핵심 꿀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디클래스 매운맛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시 메이저 상담 이론으로 돌아와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